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연구윤리란 무엇이며 연구윤리 위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규범으로서 연구 설계, 과정, 집행, 보고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합니다. 논문 및 연구 보고서, 연구비 선정 및 집행, 생명윤리 등에서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이에 위반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윤리 위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문별로는 논문 및 보고서 작성 시 윤리 위반, 연구비 윤리 위반, 생명윤리 위반 그리고 기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논문 및 보고서 작성 시 지켜야 하는 연구윤리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한 내용은 학생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및 보고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표절입니다. 표절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창작물을 정당한 허락이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작물에는 이미 출간된 출판물, 특강이나 학술대회 때 발표한 아이디어 등이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다음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인용한 부분의 출처와 인용 위치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인용 출처를 밝히더라도 인용한 부분이 너무 많으면 표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용 부분이 2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원 저작자가 인용한 제3의 인용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된 원문을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 두루 인용할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 위치마다 출처를 밝히고 참고 문헌에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개인 블로그보다는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도록 합니다. 개인 블로그에는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색한 정보의 출처 및 찾은 날짜도 기록합니다. 글꼴에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발표 자료나 포스터를 작성할 때 반드시 사용 가능한 글꼴만을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조작이란 실험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나 보관하는 과정 중에 규범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목적과 다르게 얻었다고 해서 이를 수정하거나 일부만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과정을 연구 노트에 기록하는데 이때 일부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데이터 조작에 해당합니다. 거짓 및 과장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데이터 해석 결과와 다르게 기술하는 경우, 데이터에 없거나 해석 결과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기술하는 경우, 실제 데이터에 비해 그 해석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술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과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등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전에 이미 발표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보고서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인용할 때에는 타인의 연구물 인용 방법과 똑같은 인용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저자 기록 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헌이 전혀 없는 저자를 포함시키거나 공헌이 있는 저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외시키는 경우, 또한 저자 순서 위반도 연구윤리 위반에 속합니다. 저자 순서를 공헌이나 지필의 중요도에 따를지 또는 가나다 순서로 정할지 등을 참여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합니다. 교신 저자는 연구 전체와 보고서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 교사가 교신 저자로 참여하여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표절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표절 검사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윤리에서 인용은 허용되지만 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표절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보고서, 과제물, 자기소개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표절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절 검사와 관련된 사이트는 카피킬러, 스쿨로직, 터니신, KCI, 논문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루에 3건의 무료 검사가 가능한 카피킬러 사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카피킬러 사용법. 먼저 카피킬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입력한 메일 계정으로 인증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발송된 인증 확인 메일을 확인합니다. 이때 로그인 아이디는 본인 이메일 주소가 됩니다. 로그인 후 다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이때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아래 한글, MS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PDF 파일이 가능합니다. 1회 업로드 문서의 크기는 무료인 경우 100KB입니다. 그러므로 검사 전에 그림 등을 삭제하여 파일 크기를 작게 합니다.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비교 검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하였으면 표절 검사를 실행합니다. 카피킬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검사하되 6어절 한 문장 이상 일치할 경우 표절로 인식합니다. 목차, 참고 문헌, 인용 출처 표시 문장, 법령, 성경, 불경 문장들을 제외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비교 범위는 카피킬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 대상으로 하며 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이미지 문서의 경우도 검사 가능합니다. 검사 완료 후 실시간 온라인 표절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단위의 표절률과 문장별 상세 검사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검사 결과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용법은 자유주제 탐구 학생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연구 윤리는 융합형 연구의 기초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융합형 연구에 대한 모든 수업을 마칩니다.